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안녕하세요, 승구락쟁입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귀여운 가방을 한번 떠봤습니다. 정말 방울방울 귀여움이 터질 듯한 이런 퍼프 스티치를 이용한 이런 가방 토트백을 떠봤습니다. 자, 갈색 가방인데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여기 자, 금속 라벨 달아주었고요. 자, 요것은 카키색입니다. 자, 여기는 실브, 그 다음에 요것은 핑크. 아주 러블리합니다. 무늬랑 잘 어울리는 자, 이런 토트백을 한번 떠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터링 되어 있는 핸드메이드. 자, 요것을 한번 달아봤고요. 달았을 때랑 안 달았을 때랑 그 완성도의 차이가 제게는 좀 크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렇게 검석 스퀘어 판에 되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끈을 달아서 토트백으로 쓸 수 있는 자, 요렇게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체인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검정색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블랙 덕후가 많은 것 같아요. 검정색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달아주었고요. 이것은 토트백 손잡이는 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오링을 끼워서 자, 이 오링은 개폐형입니다. 그 오링에다가 후크 걸어서 사용하는 물론 이제 이렇게 끈을 단 상태에서 양쪽에다가 오링을 연결을 해서 이 체인끈을 이용하시면 뭐 솔드백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링을 다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실 두 볼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뜰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 롱한 길이의 끈은 아마 여유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크로스 끈이나 이런 것을 뜨고 싶으신 분은 실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그 토트끈을 단 다음에 이렇게 오링을 양쪽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걸어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양쪽 모서리 쪽을 이렇게 조금 접어서 오링을 끼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해 보이는데 굉장히 수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자석 단추도 달았거든요. 자, 이렇게 자석 단추도 달았고요. 속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끼웠어요. 어저께 외출하면서 제가 넣어가지고 있는데요. 자, 핸드폰, 지갑, 컴팩트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한번 떠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요, 프리미어 울. 무게가 80g 정도 되고 길이는 78m입니다. 울 아크릴 혼용이고요. 자, 바늘은 8호 바늘 사용하겠습니다. 사슬 9개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느슨하게 하세요. 5, 6, 7, 8, 9. 두 번째 코가 바늘로부터 두 번째 코가 첫 번째 코입니다. 여기서 바늘 바로 아래 코는 기둥 사슬입니다. 편물 뒤로 돌려서 두 번째 자 편물 뒤로 돌려서 뒤쪽에 볼록볼록 가운데로 지나가는 코산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자, 두 번째부터 짧은뜨기 8번 합니다. 마지막 8번 일단 끝이 났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편물 돌립니다.
편물을 돌렸을 때 첫 번째 코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여기 돌려서 첫 번째 코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란히 가잖아요. 오목오목 들어간 곳, 이곳에 바늘을 넣으시면 첫 번째 코 여기, 요곳은 기둥사슬, 두 번째가 이거거든요. 요것이 바로 첫 코입니다. 이렇게 쏙 넣으면 바늘 위에 코가 얹혀집니다. 요것이 첫 번째 코입니다. 첫 번째 코. 헷갈리시면 항상 마킹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이 첫 번째 코, 이곳에 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 그리고 다시 이어서 짧은뜨기 끝까지 뜹니다. 오목오목 들어가 있는 곳, 마지막 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넣어보시면 이렇게 코가 걸립니다. 위에서 보시면 V 무늬가 보이죠? 여덟 개 했습니다. 다시 똑같이 기둥사슬 편물 돌려서 첫 번째 코부터 그대로 짧은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를 총 4단을 한 거예요. 하나, 둘, 두 단마다 이런 오목 라인이 생깁니다. 3단, 4단. 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요. 23단을 뜨겠습니다. 총 23단을 떴습니다. 자, 요것이 밑바닥이 될 거고요. 여기서 바로 가장자리로 무늬뜨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뜨는 무늬는 3코 단위의 무늬인데요. 요 3코 단위의 무늬를 뜨시면서 코너 쪽에서 약간의 코널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코는요. 총 23단을 떴잖아요. 그럼 한 단이 한 코라고 생각하면 23코입니다. 그런데 한 단이 한 코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에 우리 기초사슬 한 코가 있거든요. 이게 기초사슬 시작사슬. 그래서 단마다 한 코라고 치면 마지막 플러스를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1을. 그러면은 요렇게 자 요렇게 가로폭으로 24코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4코에서 이 가장자리 코는 단수로 다 카운트가 된 코이기 때문에요. 가운데 양쪽 가장자리 하나씩을 뺀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그래서 가로로 24코, 양쪽 48코. 그 다음에 여기 6코, 반대쪽에 6코. 이렇게 해서 12코를 더하게 되면요. 총 60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60코를 가지고 무늬뜨기를 할 거고요. 여기 코너에서 이 무늬뜨기는 온전히 바닥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바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바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양쪽 모서리에서 무늬뜨기를 하는데 3코 단위의 무늬지만 2코 단위의 무늬로 떠줄 거거든요. 3코 단위를 2코 단위로 뜬다는 얘기는 한 코씩 코 늘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양쪽 대각선 쪽으로 무늬가 여기는 2코 단위 무늬 하나 양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코 단위 무늬 2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쯤에 딱 떨어지게 모서리 어느 위치라고 정확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냥 이 모서리쯤에 가서 2코 단위의 무늬를 2개를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 대각선 쪽으로는 2코 단위 무늬를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둘, 셋. 요 3개는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사슬 4개 했습니다. 그리고 자, 요곳은 여기 위에 있는 8개의 코 중에 마지막 코에서 올라간 한길긴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감아서 그 바로 이전 코, 직전 코가 됩니다. 그럼 바로 여기죠. 이곳에 바늘을 넣어서 쭉 걸어옵니다. 실 걸어올 때 한길긴뜨기 길이 정도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 감아서 같은 코에 자 이렇게 해서 2번 감아서 걸어왔죠. 3번째 이렇게 하실 때 요 검지 손가락을 활용하셔서 딱 잡고 바늘에 넣으시면 조금 편합니다. 3번째 다시 한번 감아서 손으로 잡고 같은 구멍에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쭉 빼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티치 이름으로는 퍼프 스티치라고 합니다. 이런 퍼프, 코바늘 스티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버블 스티치, 퍼프 스티치가 있습니다. 간혹 버블 스티치와 퍼프 스티치가 이렇게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요것은 정식 이름이 퍼프 스티치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바로 다음 코. 그러면 여기서 쏙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 가장 마지막 코에서 사슬 3개와 사슬 4개가 가고, 퍼프 스티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한 코는요, 여기와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이곳을 활용을 했어요. 무늬가 하나가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2코를 이용해야지만 무늬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 코는 그럼 어디가 되냐면요. 이용한 코 하나, 둘 이용을 했다면 그 다음 코가 이거가 됩니다. 이쪽 줄에 있는 가장 마지막 코와 그 이전 코 2개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쪽 줄에 있는 코, 이렇게 일자가 쭉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일자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그 다음 코, 한 코를 건너서 그 다음 코로 갑니다.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퍼퍼 만들어줍니다. 감아서 이전 코, 우리가 한길긴뜨기 했던 이전 코, 퍼프 2개가 만들어졌어요. 이 2개가 한 코를 건너가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코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코 건너가서
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두 코 단위의 모서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는 쭉 그대로 기본적으로 세 코 단위의 무늬를 뜰 건데요. 두 코씩 건너가겠습니다. 두 코 건너가서 무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두 코 건너가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무늬 자체가 세 코 단위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코는요, 여기서 이렇게 감춰져 있어가지고 혹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퍼퍼가 만들어진 그 다음 코까지 우리는 써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코, 사용하지 않은 코는 여기가 첫 번째고 하나, 두 코 건너서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코는 어디를 찔러야 되냐면 요 짧은뜨기 단 오목한 곳에 끝에 오목한, 그 다음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일자, 오목 라인의 마지막 오목이, 일자 라인의 마지막 일자,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면요 쉽게 쑥쑥 들어갑니다. 끄트머리까지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코 건너갑니다. 모서리를 제외하고는 다 두 코 건너가서 퍼프 스티치를 만들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합니다. 이 한길긴뜨기 코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길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 퍼프 들어간 그 다음 코까지 썼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쭉 일자 라인 올라온 마지막 바짝 당겨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했던 이전 코에 퍼퍼 만들어줍니다. 오목 라인의 끝이에요. 자, 네 가닥을 네 번 실을 걸어오게 되면요, 바늘에는 총 9가닥이 걸립니다. 9가닥 쭉 빼주세요. 다시 두 코 건너갑니다. 코 건너갈 때 카운트 잘못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요 퍼퍼 앞에 있는 코도 써먹은 코라는 거, 요 라인도 써먹은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세 번째 두 코 건너갔습니다. 사슬 하나, 다시 이전 코는 오목 라인 이전 코는 일자 라인으로 쭉 올라갔던 마지막 이곳에 자, 한 번, 두 번, 다시 감아서 세 번째, 감아서 네 번째 쭉 뺍니다. 자, 이 방법으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뜨겠습니다. 다시 두 코 건너갑니다. 여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건너가시면 안 돼요. 항상 요 퍼퍼가 놓여 있으면 그 앞쪽에도 써먹었다는 거.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하나, 다시 이전 코 한길긴뜨기 했던 이전 코에 퍼퍼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요 프리미엄 울이라는 실이 아주 가는 실이 이렇게 가닥가닥 모인 게 아니라 약간 실 자체가 이미 짜여서 굵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라 이런 좀 손으로 만졌을 때 이런 좀 따뜻한 느낌일 것 같아서요. 이 프리미엄 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한길긴뜨기가 한길긴뜨기 코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요. 그래서 이 퍼퍼가 이렇게 모여져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코 자체가 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짧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길게 늘려가지고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아서 바로 편물 가까이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하나 둘 건너서 일로 최대한 거리를 가깝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전 코 그 다음 다시 두 코 건너갑니다. 여기서 퍼프가 제 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면 퍼프 하나가 요 일자 라인에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은 오목 라인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자 라인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은 오목 라인, 일자 라인죠. 이렇게 하시면 맞게 하신 거예요. 하나, 둘, 다시 두 코 건너서 하나, 둘, 사슬 하나, 다시 퍼프 만들어줍니다. 이전 코에 퍼프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팁이라면요. 요 길이를 아주 가지런하게 일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퍼프 만들었고요. 요 일자 라인. 그 다음에 오목 라인에 한길긴뜨기 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코는 여기 하나, 오목 라인에 하나, 기초사슬 코에 하나, 세 코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세 코가 남아있으면 여기 모서리에서는 제가 두 코 단위의 무늬를 두 개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자, 두 코 단위의 무늬를 두 개를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 기본적으로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무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무늬를 만들 작정입니다. 그럼 한 코를 건너갈게요. 그럼 자, 여기 퍼프 들어갔다면 그 다음 코 사용한 거고요. 한 코 건너면 그 다음 오목 라인의 코가 됩니다. 이 오목 라인의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전 코는 바로 요 일자 라인. 여기에 퍼프 만들어줍니다. 자, 두 코 단위, 자, 여기서부터 두 코 단위 무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시 두 코 단위의 무늬를 만들 거거든요. 두 코 단위의 무늬는 한 코 건너갑니다. 자, 한 코는 어디가 한 코냐면, 자, 여기 코너에는, 자, 퍼프가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조금 가려진 느낌이 있는데요. 자, 여기 퍼프가 들어갔죠? 여기. 그 다음은 오목 라인 코에 우리가 한길긴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가 바로 이 기초사슬 했던, 맨 처음에 기초사슬 했던 여기가 됩니다. 기초사슬에서 첫 번째 코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마지막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한 코를 건너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시면 돼요. 이곳에. 자, 여기 조금 멀리 뛰어가는 것 같지만 한 코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기 한 코 건너가기 전에 무늬 때문에 감춰질 수가 있는데요. 한 코 건너서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퍼프는 여기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곳에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 하시고요. 그 이전에 자,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그리고 지금 표시해 놓은 곳 바로 이전 코가 됩니다. 이곳에 퍼프 만들겠습니다. 제가 기초사슬 처음에 조금 느슨하게 하시라는 이유가 이 무늬뜨기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사슬을 아마 이렇게 쫀쫀하게 하신 분들은 이 퍼프 넣기가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바늘이 몇 번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네, 자, 네, 했습니다. 빼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두 코 단위의 무늬가 됩니다. 두 코 단위 무늬 두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코 단위 무늬 두 개 만들었다면 대각선 쪽에 하나 더. 그럼 여기는 두 코 단위 무늬를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모서리에서는 정확하게 딱 이 모서리 코너 여기다가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이즈를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서리점에 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처에서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번에 자, 퍼프 여기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 코 써먹은 코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이전 코에다가 퍼프 만듭니다. 자, 여기서는 두 코 단위를 한 번만 만들면 되거든요. 자, 그대로 두 코 건너갑니다.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전 코에 퍼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모서리에서 이제 두 코 단위의 무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한 코를 건너가야 되죠? 그럼 자, 여기 퍼프 들어간 곳, 그 바로 다음 코가 여기입니다. 여기 써먹었고요. 그럼 그 다음 코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럼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자, 한 코 건너갑니다. 그 다음 코에 그리고 이전 코는 바로 요 한길 긴뜨기 했던 코입니다. 여기 마지막 코, 그러니까 위쪽 라인에서 마지막 코, 한길 긴뜨기 들어갔던 곳. 이곳에 자, 여기서는 이제 두 코 단위 무늬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는 하나만 만듭니다. 여기서 그 직전 코너에서는 두 개 만들었고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코 건너갑니다. 지금 퍼프 들어간 곳, 그 다음 일자 라인 마지막 써먹은 코, 그 다음 오목 라인, 일자 라인 건너서 오목한 곳에 두 코 건너가는 거죠. 모서리 근처까지 두 코 건너서 이런 무늬를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떠볼게요. 여기 모서리 근처까지. 모서리쯤에 왔습니다. 코가 몇 개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퍼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사용한 코죠. 하나, 둘, 셋. 자, 여기 마지막 여기 짧은뜨기 했던,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남아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쪽 코너는 두 코 단위로 무늬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자, 한 코 건너가겠습니다.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사슬 하나, 이전 코에 퍼퍼 만들고요. 자, 그러면 두 코를 쓰죠. 그러면은 이쪽 라인에서 마지막 한 코. 자, 한 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코를 건너서 그 다음 코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다음에 이전 코에 퍼프 만들죠. 요것도 감춰질 수 있으니까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 표시해 놓은 곳에 자, 그럼 여기는 두 코 단위의 무늬가 여기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남아있는 코가 두 코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두 코가. 그러면 두 코 건너서 가면은 여기는 세 코 단위의 무늬가 된 거잖아요. 이것이. 자, 이 무늬와 이 무늬 사이는 세 코 단위라는 얘기죠. 두 코 건너갔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맞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사실 4개를 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여기 감춰져서 안 보이지만 여기 한길긴뜨기 퍼퍼 했던 그 한 코 지나서 거기가 바로 세 번째 사슬입니다. 이곳에 빼뜨기 합니다. 바짝 당겨주세요. 빼뜨기 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이 났어요. 여기는 조금 뛰어간 것 같은데 바짝 당겨주시고, 자, 요것이 바로 바닥이 됩니다. 전체 무늬 개수는 22개가 나옵니다. 22개가 짧은 쪽으로 3개씩 3개씩, 그리고 여기가 6개 6개, 그래서 22개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끈을 끼우실 경우 이 무늬 개수를 짝수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끈을 끼우지 않고 그대로 뭐 크로스끈, 체인끈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끈을 끼워서 사용하실 거라면 이 무늬 개수가 짝수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2단 올라갑니다. 자, 2단은 방향을 바꿔서 뜨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퍼프가 지그재그로 예쁘게 나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아까도 말했듯이 한길긴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편물 돌립니다. 그 다음은 1단에서는 이전에 코에다가 넣었다면 2단부터는 공간에다가 바늘을 넣겠습니다. 공간이라면 요 퍼퍼와 한길긴뜨기. 자, 요 퍼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한길긴뜨기가 여기 있거든요. 요 사이 공간.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어디에 넣냐면은 여기 퍼퍼와 요 한길긴뜨기. 퍼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한길긴뜨기잖아요.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대로 감아서 공간에 바늘 넣어서 퍼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세 번째 샷을 표시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1단에서 한길긴뜨기 한 곳은 어디냐면요. 여기 퍼프, 그 다음 퍼프, 여기 말고요. 그 다음 퍼프에 여기 퍼프 코, 이곳에 한길긴뜨기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그리고 샷을 하나. 그 다음 이제 퍼프 만드는 곳은 직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퍼프와 한길긴뜨기 사이. 그러면 그 다음 번은 이렇게 퍼프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두 개 있어요. 퍼프와 퍼프 사이. 그러면 첫 번째 퍼프에 한길긴뜨기를 했다면 그 이전에는 퍼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퍼프 사이에 공간 두 개 있죠? 뒤쪽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샷을 하나. 그리고 그 뒤에 공간, 이곳에 퍼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 바로 그 다음 퍼프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는 결국은 두 코 건너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 다음에 코 이전. 항상 코 찾지 않고요. 공간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 퍼프와 퍼프 사이 이 공간에 넣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 뒤에 있는 공간에 퍼프 만들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요. 그냥 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는 저는 이제 실 두 볼을 이용해서 만들 생각인데요. 8단 뜨겠습니다. 요 무늬단. 8단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쭉 돌아와가지고는 여기 표시해 놓은 곳에 빼뜨기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편물 돌려서 또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단을 뜯습니다. 8단을 뜨고 난 다음에 평면으로 눌러서 높이를 재보시면요. 18cm 정도 됩니다. 폭은요. 24cm. 근데 이것이 이제 물건이 들어가면 약간 이제 입체적으로 바닥에 놓이게 되면 입체로 했을 때 폭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자, 여기서 마지막 단 이제 요 마지막 퍼프를 만들었고요. 여기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는데 여기 코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코를 이렇게 몽땅 뜨지 않고요. 위쪽에 한 가닥만 뜹니다. 기둥샷을 올리지 않고 바로 연속해서 다음 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 요렇게 코가 있는데 뒤쪽 한 가닥만 빼뜨기 합니다. 한 바퀴 전체를 빼뜨기 할 거고요. 첫 번째 빼뜨기 표시를 할게요. 두 번째 코 뒤쪽 한 가닥만.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쭉 뜨세요. 자,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 마지막 한 코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실을 잘라주세요. 여기가 첫 번째 코였고요. 마지막 빼뜨기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지나서 두 번째. 실 걸어옵니다. 두 번째 코로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실이 나왔던 곳,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곳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서 자, 들어가야 되는 곳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뒤에서 실 걸어주겠습니다. 여기 퍼퍼에다가 실 고정시키지 마시고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곳에다가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걸어서 빼신 다음에는 이제 감춰주시면 되겠죠. 남은 실은 요 정도 남았는데요. 요 무게가 한번 재보면 약 15g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땀에 따라서 손땀이 크신 분들은 조금 더 적게 남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적게 남은 대로 짧은 토트백 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방 끈 뜨도록 할게요. 새우뜨기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알파벳 I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끈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린 게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끈 여유 안 남기셔도 되고요. 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실 걸어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실 바짝 당기지 마시고요. 바짝 당기면 우리는 바늘을 이곳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곳에 바늘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기지 말고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이곳에 바늘 넣습니다. 그리고 실 가져와요. 그리고 바늘에 실 두 가닥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듯이. 아직까지 당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곳에 바늘 넣었던 곳 이곳에 그럼 그곳이 바늘코, V코, V코를 딱 가로지르는 요 가닥 이곳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옵니다. 자, 그리고는 바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 가져옵니다. 이번에 편물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바늘코, V코, 그 밑에 V코, V코를 가로지르는 두 가닥이 있습니다. 이 두 가닥. 이 두 가닥을 바늘에 겁니다. 그리고 실 가져옵니다. 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편물이 살짝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다시 두 가닥 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바늘코, V코 두 가닥. 이 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 걸어옵니다. 다시 두 가닥 빼주세요. 자,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되죠? 또 보면 바늘코, 밑에 V코 가로지르는 두 가닥. 이 두 가닥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편물이 살짝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두 가닥 빼고요. 다시 두 가닥 바늘코, V코 가로지르는 두 가닥.
실 걸어오면 자동으로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갑니다. 두 가닥 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편물을 살짝 돌려서 모서리 쪽에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넣으셔도 되고요. 실 가져오기 위해서는 편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뒤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다시 자, 그리고 다시 바늘코 밑에 이렇게 V코 밑에 가로지르는 두 가닥. 그럽니다. 다시 V코 밑에 두 가닥. 자, 이렇게 두 가닥이에요. 엄지손을 조금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요. 자, 그 다음 V코 살짝 이렇게 막아주셔야지 밀려나가지 않죠? 두 가닥. 다시 바늘코 돌리면 V코 밑에 두 가닥 이렇게 살짝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48cm 정도 제가 떠보겠습니다. 길이가 약 48cm, 4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 꼬리를 남기고 그대로 실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에 끼울 건데요. 이 토드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체인끈을 사용해서 가방을 드실 분들은 이런 체인끈이랑 자, 이렇게 오링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오링은 이렇게 개폐가 됩니다. 그대로 가방에 자, 이렇게 접어서 모서리에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오링을 자, 요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딱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리면 열리잖아요. 이렇게 눌리면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에 그대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하셔서 이런 후크에 끼워서 쓰시면 됩니다. 양쪽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자석단추 하나 달아주셔도 돼요. 자석단추 이렇게 해서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걸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끈을 끼우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서 딱 가운데 여기 보시면 제가 뜨는 과정에서 구멍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여기 보면은 끈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이 구멍을 활용을 할 거예요. 양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양쪽 두 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멍으로 그대로 넣으면 쉽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무늬 두 개 건너요. 무늬 두 개 건너서 그 다음에 무늬 하나 건너갑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무늬와 무늬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왼쪽 공간이든 오른쪽 공간이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문이 2개 지나서 나옵니다. 여기 구멍 이쪽으로. 그리고 다시 6개 지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시 2개 지나서 그리고 다시 하나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2개. 하나, 둘, 2개 지나서 나옵니다. 그러면 가운데 쪽에는 각각 앞뒤에다 6개.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도 6개. 그리고 2개 건너고, 1개 건너고, 2개 건너고. 양쪽 동일합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특별히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연결 부분은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뜨개로 하는 끈은 아무래도 조금 느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뜨개 여기서 손잡이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손잡이를 달고 체인끈을 이용해 가지고 달아주셔도 괜찮아요. 레터링 되어 있는 금속 라벨을 한번 달아볼게요. 라벨 위치를 여기다가 달아볼게요. 자, 느낌의 차이가 있을까요?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